그 오늘은 부가세에 대해서 개념인데 저기 세나랑 저기 수경이만 잘 모르는 분 부가세 신고 안 해봤지? 아 해봤어? 그 나머지는 뭐 많이 했으니까 사실 뻔한 얘기인데 아마 두 분한테는 조금 도움 되는 것 같고 이제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할게.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이제 간접세, 소비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금 중에 돈을 벌어서 내는 세금이 있고 돈 번 거랑 관계없이 내는 세금 종류가 있거든. 그래서 수경이 여기서 돈을 번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뭘 것 같아? 요거는 번 거랑 관계없을 것 같지. 주민세는 그냥 뭐 1인당 몇천 원 나오는 거고, 인지세는 문서를 계약서나 또는 우리 그 상품권 사면 뒷면에 보면 수입인지 뭐 500원. 그거는 돈 번 거랑 관계없이 그 행위를 하면은 내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도 이제 소비세라는 일종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돈 번 거랑 관계없이 소비하면 무조건 내라는 거지. 소비하면은 내는데 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이거는 최종 소비자한테 물리려는 세금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렇게 A가 B한테 공급하고 B가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원래는 정부는 이 소비자한테 걷고 싶은 거야. 소비자가 200원짜리를 물건을 사든 서비스를 받든 그 10%인 20원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이 20원을 국가가 걷어가겠다는 건데 만약에 소비자한테 당신들이 소비하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10%씩 세금을 국가에 내시오 하면 5천만 명이 다 납세 의무자가 되고 이제 행정 절차가 엄청 복잡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소비자가 내야 되는데 소비자가 내는 게 행정적으로 복잡하다 보니 그걸 어떻게 하면 누락 없이 할 수 있을까? 소비자 너는 돈만 내. 그럼 이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모든 사업자들이 내게끔 만든 거거든. 근데 이 사업자들이 내게끔 만들려다 보니 구조가 좀 복잡해졌지. 왜냐하면 지금은 A, B 소비자로 그렸지만 사실은 실무는 이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의 당사자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거래만 보면 되게 심플한데 실제로는 A가 소비자한테 납품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B가 납품했다고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실무적으로는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소비자한테 20원을 걷고 싶은 요거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우리나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결국은 그 전 단계의 모든 관련된 사업자들이 네가 부가세를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받아서 내고 네가 그 사업자가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면 이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첫 단계는 이제 A라고 치고 예를 들면 A도 어떤 제조업이라면 원료를 또 사올 테지만 A는 만약에 세무사무실이야. 그럼 세무사무실은 물건을 사올 필요도 사실 없잖아. 볼펜 한 자루로 서식 원래는 해서 신고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100원에 대한 이제 우리 기장료 이제 100원입니다. 해서 기장을 B가 맡겨줬어. 그럼 B한테 이제 100원을 받는데 원래는 소비자가 낼 거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사업자끼리 거래여도 모든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를 징수를 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까지 어떻게 가는지는 실시간으로 통제 안 되기 때문에 10원을 더 붙여서 부가세를 이제 징수하라는 거죠. A가. 그 A는 이 100원을 받았지만 10원을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100원을 받았지만 부가세 10을 이렇게 요 내역이 이제 10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자기 주머니에서 그래서 A는 결국은 100원만 남게 되잖아. 이게 실제 자기 매출이 되는 거고 B한테 받은 10원은
이제 부가세로 받았다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받았다가 납부를 해서 없어지는 거고, 그 B는 이러한 용역을 공급받아가지고 이제 소비자한테 또 다른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지. 자기 마진을 붙여서. 그 B는 이제 100원짜리를 받아서 200원에 판 거지, 서비스를. 그럼 이제 100원의 마진이 남잖아. 그럼 B는 주머니에서 일단 여기서 사올 때 110원이 나갔을 거고, 소비자한테 부가세 포함해서 220원을 받았으니 110원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남게 되지.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쓰다 보니 네가 받은 건 내고 네가 낸 건 공제해 줄게 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20원에서 우리가 낸 10원을 빼서 10을 납부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 주머니에도 100원만 남잖아. 이 10원은 이제 국세청이 징수를 하겠지. 그러면 소비자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받는 재화 용역의 모든 거에 대해서 10%를 내면 되니까 돈만 200원짜리인데 20원을 더 내서 220원을 내고 이 모든 거래는 종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씀으로써 어떤 거래든 간에 이게 소비자한테 직접 가든 안 가든 구분 없이 모든 거래는 재화 용역 중에 이제 면세 빼고 법에서 정한 열거된 면세 재화 용역 빼고는 거래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게끔 되지. 그러면 국가는 목적대로 200원짜리가 최종 소비자한테 갔기 때문에 여기에 10%는 20원이 주머니에 들어왔고, 최종 소비자는 200원짜리 사면서 부가세 20원을 주머니에서 내쳤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낸 거는 220원, 200원은 물건값, 200원은 부가세. 그럼 이제 A는 100원짜리 팔아서 주머니에 100원 들어오니까 오케이. B도 200원짜리를 팔고 100원짜리를 사와서 100원을 벌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0원이 주머니에 남게 돼서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A랑 B는 부가세를 부담을 전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모든 거래 공급자들은 부가세 실부담은 안 하는데, 이 구조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들이 부가세 때문에 많이 애로를 겪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고 다 현금 거래했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한 거잖아. 근데 문제는 이 거래가 외상거래고 이것도 외상거래다. 그럼 돈은 소비자 주머니에서 1원도 한 푼 안 나온 상태야. 다 외상거래면 이 현금 빨간색이 이제 현금 거래인데 이게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럼 아무도 돈을 주머니에서 내치지 않았는데 B도 10원을 내야 되고 A도 10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 구조는 외상거래일 때는 A랑 B가 실제 일시적인, 나중에 거래가 다 수금이 되면 해소가 되겠죠.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 생기기 때문에 사업자들, 사장님들은 부가세를 낼 때만 되면 막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부터 이거 정말 부가세가 뭐 이러 이상하다. 이상한 거는 구조상 자기가 부담할 건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외상거래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 현금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100원이 주머니에 있다가 금방 쓰잖아.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는 이제 법인 기준으로 분기당 한 번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돈 써서 없어진 다음에 다시 납부기한 때 내려고 하니 이게 그때가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부가세가 A랑 B랑 실제적으로 종국적으로는 부담할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정서상 사장님들이 되게 부담을 느끼는 구조가 그런 것 때문이다라는 거고, 국가는 이 세금을 왜 만들었냐면 사실은 모든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가세를 걷고자 함이었고, 이게 이제 돈을 벌든 안 벌든 모든 재화 용역 소비할 때 내야기이기 때문에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 없이 이제 모든 소비에서 돈이 내기 때문에 약간 좀 소득하고는 관계없어서 그게 약간 역진적인 세금이다라고 표현하거든. 원래는 많이 번 사람한테 많이 물려야 되는데 부가세는 돈 번 거랑 소득과 관계없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예를 들면은 면세라는 게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뭐 우유가 면세, 대표적으로 농산물 면세. 그 면세는
결국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데 일반 국민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좀 이렇게 사야 되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를 물리면 국민들이 부담이 커지니까 이거를 안 받겠다는 거지. 그냥 200원짜리 사면 200원만 내라, 부가세 없이. 근데 이거 역시 우리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고 있으니 소비자한테 뭐 받았던 걸 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부가세를 이제 면제시켜 주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제 이 10이 다 없어지는 거겠지. 그럼 200씩 이렇게 가는, 이게 만약에 면세 재화라면 그렇게 일어나는 이제 요런 구조를 오늘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게 부가세 영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되겠구나. 자, 이제 아마 수경이 빼곤 다 알 것 같은데, 이 소비자가 미국에 있는 미국인이야. 그러면 이 부가세를 어떻게 우리가 신고할 때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이 B는 한국이고 소비자가 미국에 있는 일반 그 미국 사람이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면 우리가 결제를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아닐 것 같아? 아닐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미국이고 미국 소비자라면 우리는 미국 사람한테 한국 부가세를 받을 수는 없지. 왜냐하면 한국에서 적용되는 이제 소비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이제 내는 것이고,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 우리 걸 샀다고 해서 부가세를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 이걸 안 받겠지, 당연히. 그럼 200원만 받겠지. 근데 이건 면세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면세는 아예 다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건데, 이거는 외국이기 때문에 법에서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한테 부가세를 받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B는 해외 수출임으로 이게 제로가 돼서 영세율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것만 0이지 이거는 0이 아니지. 이건 내국 거래니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머니에 200원이 들어오고 110원은 나갔고, 그러면은 110원, 90원이 남잖아. 200원에서 110원은 자기가 줬으니까. 그러면 90원이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왜 그게 10원이 어디서 보전되냐면 자기가 낸 세금을 이제 매입세 공제 받으면 자기 주머니에는 이제 100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영세율 역시 결과적으로는 주머니에 100 남는 건 똑같지. 그러니까 이 부가세가 영세율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주머니에 실제로 돈을 더 벌었냐 덜 벌었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실제 부담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를 알지 않으면, 특히 이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특히 동업할 때 뭐 AB가 지금은 거래했지만 AB가 무슨 같은 어떤 특정한 소비자한테 공급하면서 이제 5대5 나눠 먹자. 그럼 이제 돈은 220원이 들어왔는데 5대5니까 네 사업자로 했으니까 나한테 110원 줘. 아닌데? 내가 배운 거는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실제 매출은 200원인데 그럼 100원만 주는 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헷갈리는 게 사장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든. 우리도 구조는 알지만 지금은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 하니까 그냥 이해되지만, 사장님들이 회계사님 지금 저희가 제 사업자로 고주연한테 납품해서 1,100원을 받았는데 우리 원래 반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550원 줘야 돼요, 500원 줘야 돼요 하면 벌써 머릿속에 좀 헷갈리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다 제외해놓고 생각한 다음에 부가세 10%를 다 붙이면 되지. 2,200원 받았어요. 자, 부가세는 빼고 얘기하세요. 자, 2,000원 받았죠. 1,000원씩 나눠 가져야죠. 일단 1,000원씩 나눠 가지면 되고, 근데 사장님이 그 동업자한테 1,000원을 줄 때 세금 계산서를 당연히 이거는 이제 소득 처리하면은 1,000원 주고 끝나고 뭐 급여 처리하거나, 근데 그 동업하시는 사장님한테 사업자로 끊어준다 하면 당연히 1,000원에 대해서도 10%를 부가세를 붙여야 서로가 그게 상쇄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은 심플하게 정리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해나는 부가세 신고 몇 번 해봤어?